1위와 8위가 나왔는데요. 뭐 자연스럽게 용산으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오늘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꽤 혼잡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오늘 저렇게 성조기와 태극기가 있는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인파가 몰린 반면에 저 버스를 가운데로 두고요. 반대는 보시죠. 내란숙의 윤석열 해서 대통령 퇴진 집회. 오늘 용산이 꽤 혼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경찰의 폴리스 라인도 있고 딱 정확히 경찰버스 차벽을 가운데 두고 양극단의 목소리가 오늘 저렇게 용산 한남동 관저 앞에 울려 퍼졌고 다만 대통령실 관저 앞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렇게 관저 앞에 갈라진 두 목소리를 먼저 짚어본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이 예고했던 대통령의 성탄절 출석 여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변호인 선임은 다 안 됐고 수사를 받는 것보다 지금은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의 최후 통첩에도 불출석했습니다. 내일 10시로 정해져 있지만은 저희들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더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내일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저만 해도 2014년도 12월 달에 국사범이 돼가지고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예. 갑자기 영장이 들어오니까 변호인을 찾아야 되는데 네. 다들 안 해요. 국사범이라고. 근데 그렇군요.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이 사건 맡았다면 한 3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 못 할걸요? 때문에. 언론에 조명은 몰라도 그렇죠. 클라이언트들이 알아가지고 음흠. 회피를 하죠.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수사 속보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출석 요구 통지서. 뭐 성탄절을 잡은 것도 청사도 좀 비워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휴일, 오전 감안해서 출석 요구를 했다는데 일단 무대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로서는 그리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이제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강제 수사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언제로 하느냐 이것만 남았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3차 출석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또다시 이번 주말이라든지 뭐 다른 날을 잡아서 또다시 3차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출석에 불응할 때도 있지만 응하지 않을 염려가 있을 때,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3차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 사유를 검토한 후에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한 번은 더 3차 출석 요구를 보내보고 만약에 이때도 불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이 정도는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공수처, 공조본도 고민이 많겠죠. 이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이런 거는 다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김근식 교수님 이런 게 있어요. 공수처장이 그동안 뭐 구속수사 원칙이다, 긴급체포 가능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오늘 공수처가 뭐라 그랬냐면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다. 뭐 듣기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약간 발을 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실 체포영장이라는 강제 집행을 지금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예. 저게 사실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에 사실은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었던 일을 우리가 처음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수처로 모든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사건이 이제 이첩이 돼 있어서 공수처가 공조본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출두할 것을 소환한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두 번째까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발부를 해서 소환을 요구할 것인지 예. 아니면 소환에 응할 의지가 없다고 간주하고 그야말로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 같은데요. 예. 저도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내란의 우두머리가 있고 내란의 주요 종사자가 있고 내란의 단순 가담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김영용 국방장관이나 군 장성들에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속속들이 다 구속이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뭐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그래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우와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야 뭐 당장 체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서도 신중하게 이 사법 시스템과 어떤 시스템의 어떤 절차들을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하나 아울러서 말씀드리거든요. 대통령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때 국민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29분 담화를 할 때는 본인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내가 수사도 탄핵도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금 탄핵도 당당하지 못하고 있죠. 탄핵 관련된 서류를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일 케이크는 받아가면서 예. 그다음에 수사도 출석을 요구하면 당당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정치하다 보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많이 당해요. 예. 3번, 4번 제 발로 제가 경찰서 갑니다. 예. 결백하고 자신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서 소명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한다면 왜 탄핵 관련 심판 서류를 안 받고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왜 체포영장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에다 법조인인데 오히려 더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는데 근데 용산 대통령실하고 윤 대통령에게 내밀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거액의 수임료 뭐 7억을 수임료로 주겠다고 했지만 뭐 변호들을 안 맡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조응천 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변호를 맡겠다고 하면 지금 뭐 주요 사건 혹은 3년간 5년 동안 로펌도 그만두고 대기업 사건도 못 맡는데 누가 선뜻 맡겠다고 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조응천 전 의원이 어서 들어서 저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예. 본인이 예전에 한번 본인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본인이 어떤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구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뭐 이걸 빗대어서 이제 이걸 판단한 거죠. 그런데 예. 아직까지는 어떤 그 사정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 다만 형사 사건에 변호인 선임사가 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탄핵 사건에서 심판 대리인 선임사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 변호인을 못 구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편 보면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한 말을 저희가 빗대어 보면 아마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탄핵 심판 관련된 거기에 먼저 대리인 선임사가 들어가겠죠. 예. 그다음에 지금 수사기관이 이 공수처가 만약 수사권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해서 수사를 해왔잖아요.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공수처에 가서 수사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내부적 판단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 이첩을 받았지만 사실 검찰이 수사 기록을 다 줬다는 소식은 아직 없단 말이죠. 고발장만 줬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한 군과 관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진술 같은 것들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뭐 했던 것들이 확보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뭐냐면 아직 예. 공수처도 신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죠. 아예 수사 당국조차도 수사 준비가 안 돼 있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첩은 했지만 이첩하게 되면 관련 기록을 줘야 되는데 아직 기록 줬다는 소리가 없거든요. 예. 그 관련 기록을 토대로 해서 누가 어떤 진술하고 누가 어떤 진술했기 때문에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한테 이걸 물어야 되겠다라는 신문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금 구체적인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거였으면 공수처가 왜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 넘겨달라고 했냐 뭐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은 체포영장을 위한 소환, 형식적 소환은 아닌 것인가 이런 아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김무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아마 수사를 안 받는다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수사 준비를 하는 것도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변호사시잖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정말 수십억 줘도 변호사로서 저 사건 안 맡으시겠어요? 아니 맞는 사람도 있죠. 다만 이런 게 본인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저 사건을 맡게 되면 예. 다른 사건을 못 해요. 왜 못 하느냐면 예. 전념해야 돼요. 이 사건에. 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수사 보시면 예. 그분들은 다른 사건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클라이언트들 싫어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중차대한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사건 유형이든지 간에 예. 이게 뭐 내란죄 특성에 따라서 뭐 꺼리는 변호사도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내란죄 성립 안 한다고 믿는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저요? 예, 예. 저는 제안 들으면 고민합니다. 아, 고민은 하겠다. 예, 예. 예.
그리고 끝입니까 갑자기? 왜냐하면 뭐 중차대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로서 한번 갑자기 단순히 궁금증이 들어서 이게 뭐 누군가에게는 또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겠다는 입장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단순한 질문 들어봤어요.